자,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외압 의혹에 있어서 지난번에 왜 대통령실에서 수사외압을 시인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 전해드린 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나왔던 대통령실 내부에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설사 대통령실이 관여를 했더라도 교통정리만 해줬을 뿐인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이게 대통령실 내에서 나온 발언이긴 한데 이게 윤석열의 발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뒷받침해줄 정황이 이번에 또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기록을 이첩했던 8월 2일 당시에 그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었던 것, 근데 그거는 이미 최근에 밝혀진 바가 있어서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근데 통화를 했던 사실은 최근에 확인됐더라도 다만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가, 이거는 밝혀진 바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제 밝혀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랄까요, 당시에 여러분들 어쨌든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가가 밝혀진 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당시 흐름과 어떤 타이밍이라든가, 또는 전화를 주고받은 이들의 면면을 봤을 때 뭐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수사에 대한 지시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 그런 어떤 실체적 진실은 더 가까워지고 있었던 마당에, 그런데 이시원 비서관의 어떤 논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입을 결국 열었던 거죠. 그래서 다름 아니라 이시원 비서관이 전화가 와서는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 최상병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보고서로 제출을 하라라는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급히도 유재은 관리관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보고서 제출을 해라. 근데 대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군 사망 사건의 처리 방향이 좀 달라졌으니 해당 부분의 의견을 담아서 이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보다도 더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개입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진술이 나온 거죠. 참고로 유재은 관리관은 해당 통화를 군 사법정책과 관련된 대화였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글쎄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 시점과 맥락상 단순히 군 사법정책의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죠. 의도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이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을 국방부 차원에서 회수의 어떤 의사를 분명히 전했던 것, 그 흐름들만 봐도 수상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에서 출발을 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장에게 연락이 가고, 그리고 이제 그가 또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한테 전달을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건 기록의 회수 시작부터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관여되었던 점은 물론이고, 추후 생길 수 있는 어떤 법무 대응을 위해서 관련 의견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정황상 흐름들이 지금 연결이 되죠. 실제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 본인들이 개입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내용과도 맥락이 맞아떨어지고요. 그렇게 유재은 관리관은 지시받은 대로 8월 2일 이후부터 지속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나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시 군 사망사건 이첩에 관련자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무리한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회수한 이후에는 그 8명의 관련자를 2명으로 축소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고요. 심지어 어제 밝혀진 추가 소식에 또 따르게 되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를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거절했던 것이 다름 아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일주일 뒤에 돌연 입장을 뒤집어 버려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또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의 변화부터 이 앞선 내용들까지 전부 종합해보게 되면 단순 보고서 제출만으로 그치지 않고 좀 적극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던 흐름들이 있는 터라 시작부터 그리고 법무 대응에 대한 준비 움직임까지 결국 이 컨트롤러는 대통령실이 쥐고 있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마침 그 뒤편에는 VIP의 경로가 있었던 거고요. 결국은 유재은 이 법무관리관이 제출했다는 해당 보고서를 입수를 해보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이첩 보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혐의자들의 혐의를 배제하고 또 기록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에 기인했던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지시를 내렸던 것인가, 이 전반에 대한 자세한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해당 보고서를 좀 이렇게 입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이 민간 경찰 수사가 이 어떤 체계적으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이 부당한 정치 권력의 수사 개입으로 인해서 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될 수사가 여전히 이 충분히 방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도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개입,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적 지시가 뒤편에 있다는 실체도 전 곧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소식 역시도 이 윤석열의 탄핵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근거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 역시도 길을 쓰고서 특검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번 임기 2년 기자회견에서 그 불안 심리가 드러난 거라고도 보고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거, 본인이 했던 말, 저는 이제는 본인이 돌려받을 때라고 봅니다.